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저승사자입니다. 갑자기 맞이하는 장래,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효누리상조를 소개합니다. 효누리상조는 월 납입 없는 후불제입니다. 다른 상조 회사보다 100만원 이상 낮은 298만원에 조합원들께는 15%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전국 어디서나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효누리상조 1588-5703 1588-5703. 예, 매주 수요일 격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신민영 변호사의 판결한다.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신민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스튜디오까지 매번 와주시고 아주 감사합니다. 네, 풀이합니다. 예, 오늘은 어떤 판결 다뤄보실 거예요? 네, 오늘은 그 정당방위. 정당방위. 다뤄볼까 합니다. 한 저번 주쯤에 보도가 된 사건인데요. 한 여성이 그 돌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쳐서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남편을요? 네. 아이고, 하지만 여성은 이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지난 2일 대법원은 여성에게 살인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나요? 네, 여성이 그러니까 정당방위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여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 37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사건이 일어난 날도 그 여성이 개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좀 귀가가 늦어졌는데 남편이 그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여성이 화가 나니까 집안에 있던 장식용 돌로 그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그 남편이 사망하게 된 겁니다. 예, 야간에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물건까지 던지고 그랬다면은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도 같은데 그런데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거였나요?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공격 횟수였습니다. 예. 그 남편이 이제 돌에 맞은 후에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도 그 여성분이 여러 차례 공격을 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고 이 때문에 그 법원은 여성의 행위가 이건 방어 행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이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다. 예. 이런 이유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쓰러졌는데도 수십 회나 돌로 내리쳤으니까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다. 그러면은 정당방위는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건가요? 변호사인 저도 정말 복잡하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한 2가지 정도 제가 한번 드려볼 테니까 유 박사님께서 이게 정당방위가 될지 안 될지 한번 제가 판결을 내려요? 네,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보도가 됐던 사건입니다. 20대 청년이 새벽 3시에 술을 마신 채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웬 괴한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청년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어머니랑 누나랑 함께 사는 집인데 하필이면 이 괴한이 누나가 있던 방에서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던 참에서 피고인이랑 마주친 겁니다. 이제 괴한이 이 청년을 보고 놀랐겠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청년이 괴한을 잡으려고 이제 발로 그리고 집에 있던 그 철제 빨래 건조대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리띠로 이렇게 도둑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괴한이 그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하고 만 사건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괴한은 단순 절도범이었고 그 가족들이 자는 사이에 집안을 뒤지다가 하필이면 청년한테 들킨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처벌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무죄를 받았을까요? 그 청년도 사실 따지고 보면 딱하기는 한데 처벌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 시사 뉴스나 이런 걸 잘 챙겨 보시나 봅니다. 맞아요? 처벌 받았어요? 네, 처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데 세간에서 화제가 됐던 기사인데 이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청년은 그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례 또 있어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마다 이런 분 한 분씩 있잖아요. 술만 취하면 좀 손찌검 많이 하고 망나니 같은 가족들이 있는데 이 가족에도 그런 그 처남이 있었습니다. 처남이 집에 찾아와서 또 그 피고인의 부인
문제된 분의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막 때리니까 예. 이걸 보고 당연히 남편으로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 처남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때리니까.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났는데 하필이면 또 이 피고인, 문제된 피고인이 힘이 붙였다고 합니다. 피고인의 몸무게는 62kg, 좀 왜소한 체격인데 그 망나니 처남은 몸무게가 85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딸리니까 오히려 제압을 당하고 그 처남이 피고인의 가슴에 올라타갖고 목을 이렇게 조르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피고인이 이제 허둥지둥 하다가 옆에 과도가 있으니까 과도로 그 처남의 허벅지를 예. 한 번 딱 찔렀다고 합니다. 예. 한번 이제 찔렀습니다. 좀 다쳤겠네요. 네. 예. 남성은 이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정당방위가 인정돼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까요? 예. 이 경우는 호흡까지 곤란해지고 그랬으니까 정당방위 인정돼서 무죄 판결 받았을 것 같은데요. 역시 이 예. 판결 역시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정당방위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예. 그 대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에요? 그 첫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청년 사건의 경우에는 이거 아까 이 여성 판결과 마찬가지로 청년이 방어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에 나섰다는 이유로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문제된 게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년이 허리띠로 때린 부분인데, 이 허리띠로 때린 부분은 방어도 아니고 그냥 가학적으로 공격을 한 거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사안 같은 경우도 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상식과 다른 부분인데, 이 문제된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경위에 어쨌든 간에 처남이랑 이 문제된 피고인이랑 싸웠다는 겁니다. 예. 싸우는 과정에서 그냥 그 힘이 딸리니까 폭력을 사용한 것이지 이거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요. 만약에 여성이 그 한 대만 때리고 그만두면은 이 화난 남편 힘도 셀 텐데 더 폭력으로 이제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정 감안하면은 조금 이 현실을 무시한 판결은 아닌가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우리나라 법원의 정당방위 인정 기준에 대해서 비판이 있습니다. 그 보통 이런 사건은 급박하고 정신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데, 법원이 나중에 어떻게 좀 평온한 상태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판단 기준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불가능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정당방위에 대해서 많이들 아신 이유가 아마 저는 그 많이들 보시는 예, 미국 드라마 법정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그리고 영미권에는 정당방위의 범위가 아주 넓은데 캐슬 독트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집을 성으로 보는 거고, 예, 그리고 캐슬이 성 아닙니까? 성으로 보는 거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을 이제 성에 쳐들어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외적이죠. 예, 그러니까 외적으로 봐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 공격을 해도 된다는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의 범위를 점점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길거리에서 그냥 다른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도 내 몸 자체가 성이니까 이 성에 침입한 외적을 공격해도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비무장 흑인 소년을 그 자경단이 총으로 쏜 사건이 있었는데, 예, 이 자경단의 경우에도 이제 정당방위가 인정돼서 무죄가 인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미국처럼 범위가 너무 넓어도 이거 문제 아닐까 싶어요. 이거 겁나서 어디 살겠어요? 네, 맞습니다. 언제 총 맞을지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넓어도 좁아도 나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그 나라의 토양이 얼마나 많느냐가 문제인데, 뭐 우리나라의 경우 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선회를 해보자면, 일단은 총기 휴대가 불법 아닙니까, 우리나라. 예, 그리고 또 국토가 좁아서 경찰이 뭐 불만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촘촘히 있고 빨리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국민들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혼자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예. 경찰에 무조건 호소를 해라. 아, 네, 법원은 어지간해서는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예. 메시지를 지금 국민들한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이거는 정당방위니까 괜찮을 거다 이러지 말고 경찰에 전화를 해라. 네, 맞습니다. 예, 경찰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라. 네, 우리는 이제 그래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런 판결 통해 가지고 청취자들께 좀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거죠?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이제 제 정도면 정당방위가 아닙니까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실 때 우리나라에는 정당방위가 없다. 좀 화나더라도 예. 자리를 피하고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시면 안전할 듯 싶습니다. 예, 정당방에 나요 없는 거로 생각을 해라. 네, 그렇습니다. 예, 신 변호사님은 살아오면서 이거 정당방인데 어떻게 좀 욱해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셨어요? 저도 그러니까 몇 번씩 되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아야 된다. 이거는 뭐 그런 욱하는 순간에 머릿속으로 예. 이렇게 주마등처럼 그간의 판례들이 사르륵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분노를 예, 정당방위를 편입니다. 떠올리기보다 참을인자를 새기는 게 현실적인 길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참 깝깝하네. 네. 뭐 그러니까 옳고 예. 그른가를 별개로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일단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도 감사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민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